지난 시간에 강의를 마치면서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제 6장을 먼저 다루고 이제 7장을 다루겠다라고 했었는데요. 기말고사를 준비한 입장에서 7장을 먼저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순서를 바꿔서 7장을 먼저 다루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6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다룰 내용은 여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샘플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샘플링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5장까지 다뤘었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었던 내용은 이제 크게 나누어서 이산시간 시스템과 신호, 그리고 연속시간 시스템과 신호에 대해서 이제 나눠서 다뤘었습니다. 자, 이산시간과 연속시간을 우리가 이제 별개로 생각하고 이제 지금까지 배웠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서로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루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산시간 신호 혹은 이산시간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원래,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인 경우도 있었겠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연속 시간, 즉,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어떤 것이 자, 일정 시간 간격마다 그 값을 측정해서 그 값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일정 시간마다 그 값을 측정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샘플링인 거고요. 그 값을 이제 수열로서 나타내게 되면 이산시간 신호가 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둘 사이에 이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컨티뉴어스 타임과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7장의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은 이제 샘플링, 그러니까 7장의 내용은 샘플링인데요. 자,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정 시간 간격마다 샘플링을 해서 그 값을 이산시간 신호로 만들었을 때, 자, 원래 시그널과는, 그러니까 원래 그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을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 이제 세 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뭐 x1, x2, 뭐 x3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자, 이 세 개의 그림 모두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이산 시간 신호로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캐피탈 T의 그러니까 라지 T의 배수가 되는 점에서 이 값들을 이제 샘플링 했다라고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자, 샘플링 하게 되면 지금 자, 제가 표시하는 이 위치의 값들이 남고 나머지는 이제 0의 값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요 샘플링 주기마다 샘플링 하게 되면 자, 세 경우 모두 그러니까 x1, x2, x3 모두 자, 다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원래 연속 시간 신호에서는 지금 여기 실선으로 나와 있는 두꺼운 실선으로 나와 있는 값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꺼운 실선으로 나와 있는 값이 x1t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게 x2t 그 다음에 지금 얇은 실선으로 나와 있는 게 x3t였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제 연속시간 신호였었는데 지금 여기 보듯이 자 캐피탈 T라고 하는 그 샘플링 주기마다 샘플링을 하게 되면 지금 우연이겠지만 이와 같은 값을 갖게 되고 그 값이 모두 같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산시간 신호로 샘플링을 해서 이산시간 신호로 만든 후에 다시 뭐 어떤 처리를 하고 나서 다시 우리가 뭐 원하는 그 연속시간 신호로 다시 이제 복원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원래 이제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신호를 전부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일부분만 가져다가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쓰인다는 점에서 자, 신호를 원래대로 복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주어진 예제에서 보면 자, 샘플링 된 값이 세 경우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컨티뉴어스 타임 신호로 이제 복구했을 때 자, X1부터 X3 사이에 어떤 신호로 이제 복구가 되어야 하는지가 사실 불분명하게 되고요.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유니크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있을 때 그것을 샘플링을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뭐 수천 수만 개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샘플링의 의미가 없죠. 샘플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 공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의 숫자를 줄였다가 다시 우리가 원래 신호로 이제 복구하고자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다시 원래 신호를 복구할 수 없다라면 이 샘플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조건만 정해주면, 그러니까 특별할 수 있는 어떤 조건만 정해주면, 자, 유니크한 어떤 신호로서 다시 원래 신호를 이제 복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샘플링의 이제 조건이고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어떤 조건을 추가하면 되느냐에 관한 것이,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샘플링을 한 후에 자,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다시 만든다고 했을 때, 그 경우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자, 제가 표시하는 이런 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와 같은 이제 이산시간 신호를 원래 신호로서, 그러니까 연속시간 신호로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이어주는 것이 아마 가장 간단한 복구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가정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어떤 두 점이 주어지면 그 점을 이어주는 것으로서 이제 그 신호를 갖다가 이제 복구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습관화되어 있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두 점을 이어주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무엇이냐 하면, 자, 의식하진 않았겠지만, 자, 그 신호가, 자, 첫 번째 빨간 점에서 그 다음 빨간 점으로 연결될 때까지의 그 신호가 굉장히 천천히 변할 것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시그널을 그대로 복구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될 텐데요. 자,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 어떤 신호에 대해서 이제 유니크하게 원래 시그널을 복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 천천히 변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주파수의 입장, 그러니까 프리퀀시 입장에서는 밴드 리미티드 된 시그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쓰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밴드 리미티드 된 신호다라는 것은, 자, 특정 프리퀀시보다 작은 주파수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거보다 큰 주파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특정 프리퀀시보다 천천히 변하는 신호만 있는 것이고, 그거보다 큰 프리퀀시 성분들은 0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것을 다시 풀어쓰게 되면은, 자, 천천히 변한다라는, 자, 낮은 프리퀀시라는 얘기가 그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밴드 리미티드 된 시그널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 유니크하게 원래 신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어진 예제에서는 이제 사실 그 X1에 해당되는 것이, 그러니까 X1, X2, X3를 비교해 보면 X1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가장 그 낮은 천천히 변하는 성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X2와 X3 같은 경우는 사실 높은 프리쿼시 성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간략하게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설명하면, 지금 이와 같은 두 점을 이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뭐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직선의 형태로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선들을 연결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자, 그런 의미로서, 자, 어떤 점과 점 사이를 이어줌으로써 이제 원래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이제 복원을 시킬 때, 그때 이제 밴드 리미티드 된 신호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유니크한 어떤 복원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원래 컨티뉴어스 타임 신호와 이제 샘플링 후에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 사이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오른쪽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이제 수학적, 즉 이제 정량적인 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뭐 딱 보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수식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샘플링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을 이제 왼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통해서 이제 먼저 공부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수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맨 위에 그려져 있는 것이 이제 샘플링과 관련된 이제 기초적인 다이어그램인데요. 자, XT라고 하는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것과 같은 임의의 연속 시간 신호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PT라고 하는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것과 같은 이제 신호를 곱했을 때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XPT를 우리가 실제로 샘플링된 값으로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PT라고 하는 값을 보게 되면, 자, PT라고 하는 신호는, 자, 지금 이제 T라고 하는 간격, 그러니까 샘플링 주기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자, T라고 하는 간격마다 임펄스가 하나씩 생기는 그런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뭐 T, 2T, 3T, 그리고 마이너스 2T,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t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와 같이 어떤 일정한 간격을 주기로 해서 임펄스가 나오는 이런 주기적인 신호를 우리가 자, 특별하게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의의 신호 xt, 임의의 연속시간 신호 xt에 이와 같은 임펄스 트레인을 곱하게 되면 자, 아래 그려져 있는 것과 같은 XPT의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XPT의 신호의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 자, 지금 위에서, 그러니까 여기 PT가 의미 있는 값을 가지는 매 T마다 값을 갖고, 지금 임펄스가 존재하지 않는 위치에서는 0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설명하면 이 임펄스에다가 지금 그것에 해당하는 그 위치에 해당하는 xt의 값이 곱해진 형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로의 시간에서는 지금 x0라고 하는 것이 이 임펄스의 크기가 되고 그리고 자 t의 시간에서는 지금 xt라고 하는 것이 이 임펄스의 크기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자 x 2t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지금 다시 얘기하면은 어, 우리가 이제 샘플링을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임펄스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자, 결과적으로 나오는 XPT라고 하는 신호의 임펄스의 크기를 측정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샘플링한 샘플의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보다 여기 타임 도메인에서의 그 샘플링의 관계식은 굉장히 뭐 개념적으로 좀 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배운 것이 뭐 풀의 시리즈도 있었고 이제 풀의 트랜스폼도 있었는데요. 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 상에서 자, 이 신호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샘플링과 이제 스펙트럼과의 관계를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수학적으로 그 이제 스펙트럼의 관계를 이제 스펙트럼을 우리가 유도하게 될 텐데, 자, 일단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이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나타내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XPT는 지금 XT와 PT의 곱으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자, X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임의의 신호일 거고요. 그리고 지금 XT의 프레 트랜스폼 결과를 X 오브 J 오메가라고 가정을 하고, 자, PT의 그 주파수 스펙트럼을 P 오브 J 오메가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T라고 하는 거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제 임의 신호이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한 수학적인 유도가 좀 불가능하고요. 자, 그럼 이제 P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의 값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매 t마다 임펄스가 나오고 그것을 마이너스 n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서메이션 한 것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pt 값을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자, xpt라고 하는 것은 자, 이와 같이 표현되게 되는데 자, 그렇게 표현이 가능한 이유가 지금 자, 여기 xnt로 변한 이유가 뒤에 있는 지금 델타 값이 자, t equal nt에서만 이제 값을 가지고 나머지에서는 0을 갖게 되니까 우리가 xt가 xnt로 바뀌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이 신호가 xt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면은 지금 이것을 우리가 풀에 트랜스폼을 해서 xp of j 오메가라는 그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자, 이거를 우리가 바로 푸레 트랜스폼을 계산하기가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 물론 뭐 못할 건 아닌데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제 좀 비교적 간단하게 혹은 이제 쉽게 좀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xpt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의 값이고, 그리고 xt와 지금 델타라고 하는 이제 pt 사이의 곱으로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 x of j 오메가라고 하는 이제 주파 스펙트럼과 p of j 오메가라고 하는 주파 스펙트럼 사이의 자, 컨볼루션으로서 표현 가능하겠죠. 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 자, 타임 도메인에서의 단순 곱이면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 그리고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곱이면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으로 표현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의 단순 곱이기 때문에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이제 컨볼루션으로서 이제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x 오브 j 오메가라는 거는 이미의 신호니까 뭐 그것을 우리가 쓰면 되고, 자, p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이 표현의 지금 주파수 스펙트럼, 즉 이제 프레 트랜스폼을 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것의 프레 트랜스폼이 살짝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제 프레 트랜스폼을 하지 않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p 오브 t라고 하는 신호가 주기 신호입니다. 주기 신호인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 자, 풀의 시리즈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신호를 뭐 풀의 시리즈로 변환한 후에 그 풀의 시리즈를 우리가 다시 풀의 트랜스폼을 해서 지금 여기 P 오브 J 오메가 대신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PT라고 하는 이 신호를 우리가 풀의 시리즈로서 표현을 하게 되면요. 자, 그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푸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ak라고 가정했을 때, 자, a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 익스포넨셜의 j 익스포넨셜 jk 원래는 오메가 s가 쓰여지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는 오메가 s로 쓰겠습니다. 오메가 s t로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메가 s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샘플링 프리퀀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메가 s라고 하는 값은 자, 샘플링 주기 t분의 2파이로 표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자, 원래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오메가 제로로 표현됐던 것을 이제 오메가 s라고 지금 바꿔 썼고, 그 오메가 s 값이 이렇게 해서 표현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델타 함수의 그 풀의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이 값이 죄송합니다. 이 값이 이제 t분의 1에 해당하죠. 자, aka 값이요. t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컨버전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풀어쓰게 되면 2파이분의 1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x 오브 j 세타 곱하기 p 오브 j의 오메가 마이너스 세타 d 세타로서 쓸 수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여준 것처럼 자, 이와 같이 쓸 수 있고, 여기에 x 오브 j 세타 말고 p 오브 j 오메가 마이너스 세타 대신 우리가 앞에서 구한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푸리에 시리즈를 구했고 이것을 다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p 오브 j 오메가를 구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값에 해당하는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t분의 1이 아닌 이것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이 얼마냐에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의 테이블 4.1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예전 교재,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 교재에는 32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테이블 4.1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죄송합니다. 테이블 4.1이 아니라 4.2를 찾아보시면 자, 위에서 두 번째에 주어진 이제 프레 트랜스폼이 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t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의 결과가 2파이 곱하기 델타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익스포넨셜 jk 오메가 st라고 하는 것의 프레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것이 지금 2파이 곱하기 델타의 오메가 마이너스 k 오메가 s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t분의 1이 곱해져서 자, p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t분의 2파이 곱하기 k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델타의 오메가 마이너스 k 오메가 s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러면 xp의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 x 오브 j 오메가의 지금 그러니까 델타 함수가 곱해진 형태로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메가 대신에 여기 있는 오메가 마이너스 k 오메가 s가 대신 쓰이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t분의 1 곱하기 k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시그마 x 오브 j 오메가 마이너스 k 오메가 s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식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샘플링이 일어난 그 값의 주파수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요. 자, 그럼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자, 일단은 크기가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그 원래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의 t분의 1로서 크기가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원래 신호 X의 스펙트럼이 K 오메가 S만큼 쉬프트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원래 있었던 신호인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신호가 자, K 오메가 S만큼 자, 쉬프트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값은 자, T분의 1로서 감소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제 다이어그램 혹은 그래프로서 나타낸 것을 이제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다뤘었던 내용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뤘었던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의 이제 샘플링과 관련된 그림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가 자, 주파수 스펙트럼상에서 나타난 이제 샘플링과 관련된 이제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의 XT라고 하는 신호가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그려졌고, 그것의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신호를 이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이 신호가 굉장히 뭐 특이한 형태를 가지게 되죠. 자, 마이너스 오메가 m이라고 하는 프리퀀시부터 플러스 오메가 m이라고 하는 특정 프리퀀시까지는 값을 가지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런 형태의 신호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메가 m으로 밴드가 리미트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오메가 m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프리퀀시가 존재하고 오메가 m보다 큰 구간에 해당하는 프리퀀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x 오브 j 오메가를 이렇게 그렸고, 자, p 오브 j 오메가를 지금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유도했었던 x p 오브 j 오메가, 죄송합니다. p 오브 j 오메가를 생각해 보시면, 자, 그러니까 오메가 s의 배수가 되는 점마다 t분의 2파이의 임펄스가 나타나는 형태였습니다. 자, 0, 오메가 s, 2 오메가 s, 3 오메가 s. 오메가 s마다 다시 말하면 오메가 s의 배수마다 지금 t분의 2파이라고 하는 펄스가 나타났었고, 자, 원래 신호, 타임 도메인에서 신호는 이제 t마다 그 임펄스가 나타나는 형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자, 임펄스와 어떤 신호가 컨볼루션이 되게 되면 이 x 오브 j 오메가라는 신호가 오메가 s를 기준으로 이제 복사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메가 s의 점마다, 오메가 s의 배수가 되는 점마다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그 스펙트럼이 그대로 복사가 되는 것이고, 자, 앞에서 구했었듯이 지금
크기는 t분의 1로서 줄어들게 되죠. 자, 원래 신호의 크기가 1이라고 가정했으면, 자, xp of j 오메가라는 신호는 지금 t분의 1로서 그 크기가 감소하고 오메가 s의 배수가 되는 점마다 이제 반복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자, 샘플링된 주파수 스펙트럼이 이와 같이 그려지게 되고, 그러면 이것을 다시 원래 신호인 x of j 오메가로 어떻게 복원시켜 줄 거냐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 리스토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복원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는데, 자, 이것을 복원시켜 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취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가운데에 있는 이 신호만 관심이 있는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신호들은 다 없애주면 좋겠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가운데에 있는 여기 신호에 맞추어서 로페스 필터를 취해주고, 그리고 그 로페스 필터의 자, 게인, 그러니까 이득을 캐피탈 T로 정하게 되면 지금 이 삼각형이 다시 원래의 형태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되면 좋은데 문제는 자, WS의 그러니까 오메가 S의 이제 배수가 되는 점마다 이제 X의 스펙트럼이 똑같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자, 여기 아래에 그려진 것처럼 자, 밴드 리미티드 프리퀀시 오메가 M이 자, 이렇게 겹치게 나와 버리면 자, 밑에와 같은, 그러니까 여기 뒤에 그려져 있는 그림과 같은 이제 스펙트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지금 위에서 그려진 그림과 같은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취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호인 이제 삼각형 모양이 아니라 뭐 어떤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이상한 신호의 모양이 나오게 되죠.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원래 신호로 복구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오메가 S와 오메가 M 간의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로서 이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자, 그 조건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따져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하면 자, 오메가 M이라고 하는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가 오메가 M 요 끝이 오메가 M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이쪽 끝이 오메가 S에서 오메가 M만큼 빠진 거니까 오메가 M과 오메가 S 마이너스 오메가 M입니다. 그러면 자 오메가 M이 오메가 M보다 오메가 S 마이너스 오메가 M이 더 크면 이 삼각형과 그 인접한 삼각형 사이에 서로 분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이 이제 붙어버리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하나 추가해 주게 되면, 자, 이쪽에 있는 오메가 M을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 자, 이 오메가 M, 이 오메가 S.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오메가 S라고 하는 샘플링 프리퀀시가, 자, 그러니까 그 원래 신호의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인 자, 원래 신호의 밴드 리미트 된 값의 2배보다 크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조건이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셨을 이제 나이키스트 샘플링 CRM이라고 합니다. 자, 나이키스트 샘플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자, 밴드 리미티드 되어 있는 신호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샘플링하는 조건이 이제 붙어 있는데 자, 원래 신호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샘플링하기 위한 조건이 붙는데 그 조건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밴드 리미티드 신호의 2배의 프리퀀시가 자, 샘플링 프리퀀시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샘플링 프리퀀시가 2배의 오메가 m보다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어, 이 오메가 m이 있고 그 값의 2배 이상으로 샘플링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XT라고 하는 어떤 임의의 이제 연속 시간 신호가 있고 그것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X 오브 J 오메가라고 가정했을 때 이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값이 이제 오메가 M으로 밴드 리미티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지금 주파수가 오메가 M보다 큰 경우에는
자, 그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 지금 x를 이제 샘플링을 하면서 이제 t에, 그러니까 캐피탈 T의 정수배가 되는 점마다 이제 샘플링 했다고 치면, 자, 샘플링 프리퀀시 오메가 s의, 자, 샘플링 프리퀀시 오메가 s가, 자, 2배의 오메가 n보다 커야지만 원래 신호로서 복원이 가능하고, 그때의 샘플링 프리퀀시 오메가 s는, 자, t분의 2파, 샘플링 주기 t의 샘플링 주기를 t라고 했을 때 t분의 2파이로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서 나타낸 것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XT라고 하는 신호에 지금 PT라고 하는 지금 impulse train, 자, 이와 같이 수학적으로 이와 같이 표현 가능한 impulse train이 곱해지게 되면 XPT라고 하는 어떤 샘플링 된 값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XPT라고 하는 샘플링 된 값을 다시 XRT라고 하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복원된 값이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XT라고 하는 원래 신호로서 이제 복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에 H of J 오메가라고 하는 어떤 필터를 혹은 어떤 이제 시스템을 진하게 만들어 주는데, H of J 오메가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X of J 오메가라고 하는 값은 지금 밴드 리미티드 된 신호다라고 지금 나타내져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임펄스 트레인을 곱했을 때 XP of J 오메가라고 하는 이제 임펄스 트레인이 곱해진 형태의 주파수 스펙트럼은 이와 같이 t분의 1로서 그러니까 t분의 1이 곱해진 형태의, 자, 밴드 리미티드 된 신호가 반복해서 오메가 s마다, 오메가 s의 배수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자, 지금 h of j 오메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자, 게인을, 그러니까 이득을 t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시켜 주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원래 신호와 같은 신호가 복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의 그 컷오프 프리퀀시, 자, 얼마만큼을 우리가 유지시키고 얼마만큼을 버릴지를 정하는, 자, 컷오프 프리퀀시를 정해야 되는데요. 자, 컷오프 프리퀀시는 분명히 오메가 n보다는 커야겠죠. 이 오메가 C 값이 오메가 n보다는 오른쪽에 혹은 마이너스 오메가 n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신호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오메가 s가 있으면, 자, 이쪽 끝이 오메가 s 마이너스 오메가 m에 해당되게 되죠. 그러면, 자, 오메가 n보다는 크고 오메가 s 마이너스 오메가 n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오메가 c 값이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컷오프 프리퀀시 값을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우리가 디자인할 때마다 항상 다시 계산하기가 좀 번거롭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 오메가 C 값을 우리가 고정된 값으로 이제 정하게 됩니다. 뭐 고정된 값이 그냥 말 그대로 상수라기보다는 그 주어지는 샘플링 프리퀀시에 이제 비례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자, 2분의 1의, 자, 오메가 S 값으로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컷오프 프리퀀시를 우리가 별 말이 없으면 앞으로, 자, 샘플링 프리퀀시 오메가 S의 절반으로서 정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이 이상적인 상태에서의 이제 샘플링과 이제 복원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것인데요. 사실, 이상적인 상태에서의 이제 샘플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배운 것이 다입니다. 자, 근데 뭐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자, 이상적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현실에서는 우리가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루는 내용들은 이상적인 상태가 아닌 현실에서 우리가 구현 가능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샘플링을 할 때 이제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서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시스템에서 그 임펄스라는 것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임펄스라는 것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나오는 신호이죠. 근데 그런 신호를 우리가 구현을 하게 되면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에 굉장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기도 어렵고 사실은 적용시키기도 어려운 신호가 임펄스 트레인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대안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제로 오더 홀드입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임의 신호 XT를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거쳤을 때 그것이 이제 샘플링 된 값이 나오게 만들고 싶은 것인데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자, 그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자, 뭐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이제 샘플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샘플링 된 값이 자, 특정 시간만큼 뭐 여기서는 이제 t라고 하겠습니다. t라는 시간만큼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샘플링 된 값이 또 다시 t라는 시간만큼 또 유지되게 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계단 모양의 이제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계단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계단 모양을, 계단의 폭을 점점 줄여주게 되면 그 값이 굉장히 촘촘하게 샘플링 되어서 이와 같은 형태의 원래 신호로서 이제 원래 신호와 유사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자, 제로 오더 홀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제로 오더 홀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방금 보여줬듯이 자, 함수에서 이제 제로 오더라고 하는 것이 함수에서 이제 상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 홀드라고 하는 게 이제 시간 t만큼 우리가 유지시킨다라는 의미로서 자, 어떤 상수의 상태를 시간 t만큼 유지시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서 또 나오는 게 어떤 시스템이 나올 거냐면 퍼스트 오더 홀드라는 시스템도 나올 겁니다. 자, 퍼스트 오더 홀드는 우리가 자, 1차 식이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쓰여진다라고 했을 때 자, 이 기울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스템을 우리가 퍼스트 오더 홀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로 오더 홀드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신호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 자,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임펄스 응답이 나온다고 했을 때 자, 임펄스 트레인이 곱해진 후에 자, 필터를 하나 통과시키는데 그 필터가 이와 같은 임펄스 응답을 갖는 필터라고 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0부터 t까지 시간 동안 어떤 값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필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필터의 이제 임펄스 응답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t를 유지시켜주는 건데 자, 이 형태 이제 앞에서 봤었던 형태이고요. 어떤 형태냐면은 자, 구형파에 해당하는 것인데 구형파를 자, t분의 2분의 t만큼 시프트 시켜 주어서 만든 형태가 되겠죠. 원래 뭐 마이너스 t1부터 이제 플러스 t1까지 이런 식의 구형파가 있었고 자, 구형파에 대한 주파수 응답 성분은 우리가 자, 싱크 형태로서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임펄스 응답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의 풀의 트랜스폼을 우리가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싱크 형태의 자, 2분의 t만큼 시프트된 형태가 곱해진 것으로서 나타내집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지금 이것을 자, 여기 있는 이 임펄스 응답이 있고 이 임펄스 응답을 우리가 풀의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것이 h of j 오메가라고 하는 h0 of j 오메가라고 하는 자, 프리퀀시 리스판스로 바뀌게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지금 이것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 이와 같은 형태의 구형파의 임펄스 응답을 자, 2분의 t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켜준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구형파에 대한 주파수 응답 혹은 프레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싱크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거기에 지금 2분의 t만큼 타임 시프트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앞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j 오메가 t가 곱해진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h0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주어졌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다시 원래 신호로 복원시키는 것을 하고 싶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자, 원래 신호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자, 지금 이제 원래 신호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H0의 자, 여기서 복원시키려면 H0의 인버스 폼을 곱하고 지금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인버스를 시키게 되면 XP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XP of J 오메가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취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원래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 HR of J 오메가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한 주파수 응답 성분이 되는 것이고요. 주파수 응답 성분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H0의 인버스에 해당하는 것.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앞에서 쓰였던 것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j 오메가 t 곱하기 뭐 이와 같은 싱크 형태인데 자, 인버스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인버스 형태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지금 h of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자, 이것이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HR of J 오메가를 구할 수 있고요. 자, 이 형태를 우리가 매그니튜드와 페이즈 성분을 구하게 되면 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샘플링 프리퀀시 절반의 컷오프 프리퀀시를 갖게 되고요.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와 굉장히 유사한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중간 부분에 게인이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자, 제로 오더 홀드를 이용한 샘플링과 그 복원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7.2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